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의 이수연입니다. 설 연휴가 끝난 코스피 시장 2,700선을 회복을 해줬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수했지만 매수 대금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고요. 코스닥 시장도 2% 넘게 상승하면서 891포인트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미증시에서는 전일 장 마감 후에 발표된 메타의 실망스러운 실적이 증시를 강타했습니다. 기술주에 대한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나스닥이 3.7%대 급락으로 거래 마쳤고요. 다우지수도 1%대 하락, S&P 500지수도 2% 넘게 하락 마감했습니다. 글로벌 중앙은행 중에 가장 먼저 금리를 인상했던 영란은행이 2번 연속으로 금리를 인상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영향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1.8%대까지 금리가 치솟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흐름들이 기술주에 계속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또 아프리카 국가들의 이슈 때문에 국제 유가가 급등했습니다. 나이지리아와 리비아에서 공급 차질 우려가 발생하면서 WTI 가격이 7년 만에 90달러를 돌파했고요. 브렌트유도 90달러 이상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또 국내 1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조금 전에 발표됐습니다. 1년 전보다 3.6% 오르면서 4개월 연속으로 3%대 상승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자 예상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네, 하루 만에 다시 반락하는 모습입니다. 코스피 시장 0.06% 소폭 하락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도 2,700선을 유지해 주려는 모습입니다. 전일 대비 1.7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스닥 시장도 0.86% 빠지면서 883선에서 거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세 분의 전문위원과 함께 개장 시그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상현, 민경철, 임찬우 세 분의 전문가가 대기 중이시고요. 유튜브 서울경제TV 채널도 놀러 오셔서 실시간 소통까지 즐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울경제TV 오픈맨 임상현 전문위원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설 연휴 끝나고 반등해서 좋아했는데 정말 하루 만에 다시 반락을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피 시장이 좀 소폭 하락할 것으로 보이고 어제 상승폭이 컸던 코스닥이 상대적으로는 더 낙폭을 키울 것으로 예견되고 있는데 어제 미증시에서 기술주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특히 반도체주가 많이 안 좋았는데 설 연휴 전에 개인 투자자들이 반도체 종목들을 굉장히 많이 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걱정이 굉장히 큰데 어떤 대응 전략 가지고 오늘 개장 대응해볼까요?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차트적으로 보면은 전체 올라온 것에 대한 절반 정도 반등을 현재 조정을 줬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연휴가 개장되지 않았고 또 짧은 반등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하락폭은 적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크게 무리는 아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기술적 급등에 대한 낙폭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약간 제한적이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좀 차분히 좀 배치했으면 좋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이어서 이렇게 종목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이제 동시효과 상승률 상위 종목군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보면은 전체적으로 현재 오미크론 관련된 종목군들이 이제 상당히 이제 강세를 보여주고 좀 있는 상황인데요. 전체적으로 IT 종목의 약간 부진 이런 부분들의 대체적인 흐름, 커버적인 흐름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들, 예상 상위 종목군들에 대해서 잠깐 특징적인 흐름들을 보시면은 현재 대형 포장, 그다음에 이제 테린 포장 이런 종목군들이 있는데 코로나 오미크론 장기화, 그다음에 온라인 강화 이런 것 때문에 포장 관련된 부분들, 물론 이제 수출 경기에 대한 어떤 기대 이런 부분들도 같이 존재를 합니다. 그런 반사적인 어떤 이익 때문에 대형 포장, 그다음에 테린 포장 이런 종목군들이 이제 상승을 현재 예상 풍속과 상당히 좋은데 기술적 차트 분석으로 한번 보시면은 21선이 보통 이제 돌파가 되면서 현재 시세가 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대형 포장도 마찬가지로 추세선 상단을 돌파를 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관심 있게 좀
이제 가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동시효과 부분들이 약간 상당히 좀 좋은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오미크론 관련된 부분들에 해당이 되는데 대장주 역할을 좀 해주고 있는 것이 일동제약입니다. 그래서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를 해주고 상한가를 좀 갔죠.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이제 추격 매수나 뭐 이런 부분들은 현재 그 제한적인 부분들이 해당이 되지만은 이와 비슷하게 이제 상승을 좀 해줄 수 있는 종목군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쪽 후발 종목군들을 좀 노리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현재 대표적으로 보면은 한국 BNC 부분들이 대표적으로 강세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국 BNC 부분들은 아직 뭐 동시효과는 뭐 좋지 않지만은 지금 현재 차트가 한국 BNC 차트의 모습에 해당이 되는데 이 부분들도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21선을 좀 돌파를 좀 해주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일 전에 이 장대 양봉 양십자 조정이죠. 이게 아랫꼬리가 좀 달린 양십자 조정에 해당이 되는데 이거를 이제 정상적인 캔들로 만약에 옮겨주면 이런 모습이 되는 거죠. 아랫꼬리를 이제 무시하고 이렇게 되면은 그리고 현재 이제 그 보합에서 현재 등락이 한 2, 3일 정도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런 급등의 출발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한국 BNC도 일동제약 후속주로 이제 임상 이상을 가지고 또 긴급 승인 FDA 임상을 가지고 다투는 두 개 종목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 다음에 동시효과가 좋은 종목군들에 대해서 잠깐 보시면은 에디슨 EV가 있습니다. 에디슨 EV는 어제 그 초재가 나타났던 부분이 해당이 되는데 쌍용차에 대한 긴급 경영자금 지원 이런 부분 때문에 다시 한번 시간에 좀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전체적 차트의 모습을 보시면은 추세선으로 보면은 삼중바닥을 형태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죠. 그런 그 양상이 좀 주어지고 있고요. 만약에 오늘 이제 갭상승이 되면은 21선 돌파를 좀 해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세선 상단까지는 한 번은 현재 움직여줄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에디슨 EV 동시효과가 상당히 좋은 흐름들 한번 주목을 좀 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들 잠깐 쭉 보시면은 눈에 띄는 부분들이 이제 흥구석유가 눈에 띄네요. 자, 흥구석유는 아시다시피 전략적 리스크,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강한 흐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천연가스와 함께 국제유가 상승 이런 부분들이 좀 존재를 하기 때문에 현재 이슈적인 흐름으로 약간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그 흐름을 이제 보자면은 전체적으로 차트적으로 약간 보시면은 이 박스권이죠. 한 번 급등 조정, 그 다음에 이제 급등 조정, 다시 한번 세 번째 보통 돌파 시도가 강하죠. 동시효과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한 번은 슈팅이 좀 나와줄 수 있는 그 시가총액도 한 1,000억 정도 되기 때문에 한번 눈여겨 보시는 게 좀 중요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전체적으로 오늘 이제 시장 부분들은 현재 코스피는 강보와 그 다음에 코스닥은 약보합 정도이기 때문에 미증시 이제 충격치고는 그렇게 강하게 좀 다가오지는 않는다. 왜 주가가 그동안 많이 못 오른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심리적인 것들을 같이 연동해서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2월 4일 금요일장 개장했습니다. 어제는 반도체 업종이 강세를 보였는데 SK하이닉스의 호실적 기대 속에 힘입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지난달 28일에 발표한 SK하이닉스의 4분기 실적은 매출이 12조 3,766억 원으로 분기 기준 처음으로 12조 원을 돌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어제는 코로나19 관련주가 일일 확진자 수 급증에 계속해서 강세를 보였는데 이틀 연속으로 2만 명을 돌파했고 오늘도 역대 최다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면서 장전부터 코로나 관련주가 주목을 받고 있었습니다. 오늘자 자세한 개장 상황 함께 살펴보시죠.
네, 코스피 시가총액 1위부터 5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을 가장 강한 모습으로 출발합니다. 0.9% 이상 올라가면서 전일 대비 700원 이상 올려가고요. 현재 주가는 74,000원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어제 좋은 실적을 발표한 SK하이닉스가 0.1% 강보합권에서 움직이면서 주가는 477,5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SK하이닉스가 0.8%고요. 네, 죄송합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0.1%대 상승하면서 47,500원대에 거래 중입니다. SK하이닉스가 0.8% 오름세고요. 주가는 125,0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어제 상승세를 보였던 성장주 대표 종목 네이버가 메타의 부진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강보합권에서 시작을 해주는 모습입니다. 주가는 321,0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이번 장은 혼조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LG화학이 유일하게 상승해주고 있고요. 0.7%대 올라가면서 전일 대비 5,000원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주가는 682,0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들은 보합권이거나 하락하고 있는데요. 삼성 SDI과 LG화학과는 좀 반대로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1% 넘게 떨어지면서 주가는 578,0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이번 장 지수 보겠습니다. 혼조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이 0.3%대 상승하면서 2,715선에서 거래 중이고요. 코스닥 시장은 반면에 0.3%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888포인트에서 거래 중입니다. 자, 지금 양시장이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코스피가 강보합권, 코스닥은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만 공통적인 부분은 외국인들이 2거래일 연속으로 순매수를 해주고 있다는 점인데요. 코스피 시장에서는 360억대 순매수하고 있고 코스닥에서는 23억대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 기관이 595억 원대 나홀로 순매수에 나서주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도 보겠습니다. 혼조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약보합권 현재 64,200원대 거래 중이고요. LNF가 2%대 급락 보이고 있습니다. 175,0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개인 종목들이 오늘은 급등하는 모습인데 펄어비스가 2.2%대 상승하면서 94,600원대 거래되고 있고요. 카카오게임즈가 1.6% 올라가면서 67,400원대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이번 장도 혼조세입니다. HLB가 약보합권, 셀트리온 제약도 약보합권이고 시젠이 2.8% 하락하고 있습니다. 진단키트로 주목을 받았던 휴마시스가 현재 4.6% 하락하는 모습인데 그런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것 같고요. 오늘은 진단키트보다는 이 석유 관련주 그리고 제약주가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위메이드가 0.4% 상승하고 있고요. SM 인수전에 참여를 한 CJ ENM이 1% 상승하면서 10위권으로 들어왔습니다. 네, 순간포착 라이브 매매 시그널 출발합니다. 임상현 전문위원 다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일단 동시효과에서 좀 점검했던 종목들이 지금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 좀 빨리 체크해 주시고 지금 개장을 했을 때 코스피 시장이 지금 탄력을 받으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하면서 지수를 견인하고 있는데요. 어떤 상황이 좀 펼쳐질지 개장 시그널도 체크해 주시죠. 예. 이제 전체적으로 그 상승률 상위 종목군들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 거래소는 이제 강보합, 그다음에 코스닥은 약보합 정도인데 낙폭을 좀 약간 회복하는 수준이고 일단은 회복 수준이 좀 더 강화될 확률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재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들을 보시면은 그 현재 상승률 이제 좋은 종목군들이 그 동시효과에 점검했던 트림포장 이 갭상승에서 이제 급등을 좀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은 이제 대형 포장도 상당히 좀 좋은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죠. 이제 첫 번째 바닥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이제 대형 포장을 언급을 좀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오늘 그 외에 상승하는 골판지 제조 관련된 부분들은 영풍재지, 그 다음에 대림 재지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영풍재지 좀 차트 보시고
대림제주도 보고 계시고 다만 대림제지는 이제 거래량이 좀 적어서 약간 접근하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들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부분들은 약간 개별주적인 성향인데 에디슨 EV가 오늘 이제 동시효과 갭상승이 되고 출발이 상당히 좀 좋게 지금 나타나주고 있는 상황에 해당이 되는데요. 다시 한번 이제 추세를 이제 보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21선이 약간 그 돌파 시도가 지금 21선을 돌파하면서 보통 본격 시세가 일어날 확률이 상당히 많은데 바닥에서 보면은 양십자도죠. 그 다음에 십자도죠. 그 다음에 몸통이 큰 양봉이 작은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갭상승이 나왔죠. 갭상승 뒤에 만약에 이제 장대 양봉이 좀 나와줄 확률이 많은데 보통 21선을 갭으로 돌파한 것도 현재 장대 양봉 같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한번 시세를 뻗을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셔야 할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석유 관련된 종목군들, 한국 석유가 상당히 높게 2단으로 출발이 되는 모습이 해당이 되는데, 차트적으로 보면은, 이제 고점에서 보면은, 고점에서, 한 번 조정을 보였죠. 근데 보통 일주일 정도 조정을 보이면은 접근을 좀 해볼 만한데, 고점에서 1, 2, 3, 4, 4일째. 그러니까 4일째 보이고 5일째 이렇게 급등을 좀 해준 상황이죠. 그래서 이때 첫 양봉에 한번 접근을 하신 것이 좋다. 그 다음에 층을 넘을 때는 갭으로 넘었습니다. 그래서 갭으로 넘고 오늘 갭상승이 좀 일어났던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이와 이제 비싼 종목으로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현재 그 같은 테마인 중앙 에너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현재 고점에서 현재 급락이 됐던 부분에 대한 절반이 좀 회복이 됐죠. 그래서 차라리 그 현재 고점에 대한 이격이 좀 적은 종목군들이 좀 바람직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중앙 에너비스도 약간 비슷하다. 천연가스하고 이제 석유 같이 연동된 흐름으로 보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좋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흥구석유도 이와 이제 비슷하게 약간 움직여주고 있죠. 고점에서 보면은 절반 정도 회복하는 선에서 이제 갭이 일어났던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하나, 둘씩 살펴보면은, 그 다음에 원자재 가격의 상승들은 식료품 가격의 상승들하고 같이 연동이 되기 때문에, 이런 그 팜스토리도 비슷합니다. 팜스토리도 전체적으로 이제 이지홀딩스의 계열 사료업체에 해당이 되는데, 지금 연일주하고 어떤 현재 식량 관련된 그런 부분 계약 관계에 있기 때문에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부분들이 이제 팜스토리에 해당이 되는데, 팜스토리도 실질적으로 이제 보시면은 차트적으로 보면은 한번 크게 올랐다가 크게 이제 급락이 됐던 그런 상황이 이제 해당이 되는데, 보통 이제 쌍바닥이기 때문에 추세 이탈은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고점에서 보면은 5일 정도 하락을 좀 했고, 그 다음에 이 급락에 대한 절반을 좀 회복하는 시점이 이제 추세 반전의 시점이죠. 근데 21선하고 동시에 몸통으로 올라오는 흐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제 전체적인 흐름 같은 경우는 오늘도 추세 반전이 좀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한번 조심스럽게 이제 매매 타이밍을 좀 접근하시는 것도 좀 좋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대체적으로 오늘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분들이 약간 시장의 틈새 테마로 현재 올라오는 종목분들이 이제 대부분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네요. 그래도 하나 둘씩 좀 살펴보면은 현재 전체적으로 석유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 이런 종목군들, 포장지 관련된 부분들을 빼고 나머지 부분들을 잠깐 좀 살펴보면은 유성기업이라는 종목이 좀 있는데, 유성기업이라는 종목군들은 자동차 부품주 관련된 부분인데, 자동차 부품주도 지금 유성기업, 화천기에 데이플러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그렇게 나쁜 부분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테마 섹터가 하나 둘씩 형성이 지금 돼주고 있고, 다만 유성기업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좀 가벼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갭상승이 이제 밀어났고, 그 다음에 상승하다 크게 약간 밀려주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시가에서 위로 상승하고 아래에 대칭 하단선 정도가 현재 대칭인 경우 한 7.5% 내외에서 추세 반전이 나타날 가능성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한번 유성기업을 비롯해서 화천기계 이런 종목군들이죠. 이런 종목군들의 어떤 상승도 한번 눈여겨보시는 게 좀 좋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다음에 그 한 가지 이제 준비된 종목, 그다음에 이제 추천주 부분들이 좀 있는데 해성 DS라는 종목입니다. 해성 DS라는 종목에 좀 해당이 되는데, 해성 DS라는 종목군들은 현재 알려진 부분들, 패키지 기판, 그다음에 차량용 리드 프레임, 주력 생산하는 부분들이 주요 이제 핵심 포인트에 해당이 되는데, 그 올해 하반기에 이제 생산능력 캐파를 증설하는 공장 증설의 개념도 있기 때문에 상당하게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중장기 실적 우량주에 해당이 좀 되는 부분들에 해당이 되는데, 차트로 보면 알겠지만은 꾸준하게 이제 중장기 우상향하는 그런 그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실적으로 이제 증명이 됐다는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기업 실적 내역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여기 부분들이 이제 기업 실적에 관련된 부분에 해당이 되죠. 근데 2021년 추정치 부분들이 6,400억 정도, 그 다음에 2022년 올해 7,400억, 그 다음에 2023년 8,000억 정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이제 올해 전체 추정치가 800억, 그 다음에 내년에는 올해죠, 이제 새해 1,100억, 그 다음에 1,400 정도까지 꾸준하게 이제 증가되는 그런 요인들 발생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성 DS가 어떻게 보면은 차량용 반도체에 관련된 탑 10에 버금가는 그런 그 어떤 흐름이 나와줄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그 현재 패키지 기판, 차량용 리드 프레임 하면은 상당히 어려운 개념이 될 수 있는데, 이제 홈페이지를 잠깐 이제 뭐 살펴보면은 어떤 그 내용이냐면, 프로덕트라는 것들을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차량용 반도체 리드 프레임 이런 부분이 나오죠. 차량용 리드 프레임이 이런 반도체 칩과 외부 회로를 연결하는 이렇게 생긴 부분입니다.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자동차, 모바일, 컴퓨터, 기타 전자 부품에 들어갔던 내용들이고, 요거는 생산 공정에 관련된 그 내용들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그 메모리 서브스트레이트 이런 부분들을 어떤 내용인지 잘 아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각종 회로 기판을 생산하는 업체다. 그리고 차량용에 거의 특화된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한번 홈페이지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올해 하반기 생산력 캐파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이제 그 긍정적인 내용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매수가는 이제 시가 근처 55,000원, 500원 이하. 그 다음에 매수가 대비 마이너스 5%는 손절의 원칙을 좀 지켜줄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은 우량주이기 때문에 플러스 20%는 이익들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할 때는 현재 테마성 요인 때문에 추천하는 것은 마이너스 5% 손절 플러스 2% 이익절에 해당이 되는데, 중장기적으로 접근한 부분들은 현재 플러스 20% 이익절 별도로 이제 표시하기 때문에 테마성 요인으로 추천하는지 중장기적인 펀더멘탈에 의해서 추천하는지 이걸 좀 잘 평가해서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입니다. 네, 임상현 전문위원과 함께 특징 종목들 살펴보고 돌아왔습니다. 저희 다음 주자 민경철 전문위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매일 아침 상한가를 꿈꾸면서 일하는 전문위원 민경철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고수익 작전 시간에서 대응 전략 좀 세워주셨는데 일단은 미 개장과는 좀 다르게 상승해주는 그런 모습이어서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코스피, 코스닥이 지금 계속 좀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닥은 오늘 하락 출발했는데 상승 반전 성공하면서 893선에서 지금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오늘 개장에 대해서 좀 한마디 짚어주시고 또 종목별 시그널도 챙겨주시죠. 네, 일단은 제가 이제 오늘 악재와 호재가 좀 공존하는 날이라고 좀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제 메타가 이제 마이너스 26% 급락하면서 미국 증시는 장 마감까지는 안 좋았지만, 이제 아마존이 실적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15%가 급등했기 때문에 시간에 나스닥 100 선물 지수가 2% 가까이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에 따라서 우리 코스닥 지수도 이제 아침에 빠져서 출발하긴 했으나 전략 수강의 형태로 지수 방향성이 좀 결정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일단은 그렇게까지 크게 걱정하실 만한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미국 증시가 나스닥이 이제 4일 만에 9%가 올랐다. 그리고 나서 3%가 빠졌는데 여기서 또다시 시간의 선물 2%가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렇게 쭉 올라가는 그림보다는 올라가는 과정에서도 급등락이 이렇게 있는 형태로 올라가는 가능성이 그런 패턴들이 많기 때문에 일시적인 9% 단기 급등에 따른 미 증시의 조정 정도였다라고 좀 해석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아직 이제 코스닥 지수는 상승에 많이 목마릅니다. 그래서 지금의 플러스 0.24% 정도의 상승이 아니라 1월 한 달 동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빠졌는데 이렇게 전쟁이 발발하지 않을 건데 전쟁 리스크 부각시키면서 빠진 부분들 실제로 미국의 이런 일본과의 그런 연합훈련이 끝나고 나고 미국의 핵 항공모함이 이제 한반도 인근에서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전쟁 리스크가 또다시 불식되게 되는 순간 러시아와 미국이 서로 지금 힘겨루기 아직까지도 진행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완만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나면은 북한의 도발 수위가 낮아지게 될 거라는 관점에서 결국에는 지수의 반등은 저는 시간 문제다라는 좀 이야기를 남겨드리면서 오늘 이제 코스닥, 코스피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에 대한 우리 시그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종목은 이제 LG 에너지솔루션입니다. 자, LG 에너지솔루션은 우리 노랑톡에 들어가 계신 모든 분들께 제가 시초, 단타, 여기서 이제 재밌게 놀아보는 걸 추천드렸고, 여기서 이제 10%의 하루 만에 시세를 노려봤었는데, 또다시 분봉상 과거의 시세를 반납한 우리 저점 영역대에서의 또다시 저가 매수 기회를 한 번 더 주고 나서 오늘 또다시 50만 원 정도까지 분봉상 시세가 또 들어온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여기까지 10%의 시세를 노려봤었는데 또다시 매수 기회 주고 그 다음 50만 원까지 플러스 10%의 단기 시세를 또다시 분출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LG에너지솔루션은 오늘과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까지 천하 제1의 단타 대회가 열리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박스권 등락하는 과정에서 이 박스 상단 분할 매도, 박스 하단 저가 매수 진행해서 우리 단기 차익 실현 관점으로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은 이제 본 종목 매수하기 좋은 구간은 45만 원에서 41만 원 구간입니다. 41만 원을 이제 마지노선으로 손절 잡고 이 부근 여기 밑골이 달렸던 부분과 우리 이중바닥과 삼중바닥 영역대 앞으로 사중바닥 영역대에서는 빠졌을 때 음봉에서 싸게 잡았다가 단기 시세 들어오면 분할 매도 50만 원에서 55만 원 구간 청산 목표로 우리 단기 대응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좀 기술적인 관점에서의 분석 의견 남겨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제 LG에너지솔루션뿐만 아니라 모든 이제 신규 상장 종목들이 상장 직후에 일주일 동안에는 굉장히 큰 변동을 보이다가 결국에는 주가가 주요 지지선을 이탈하는 순간부터는 우하향을 기록하는 그런 그림들이 많이 나타났고 가격 조정, 기간 조정 끝나야 거기서부터 큰 시세가 만들어졌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 참고를 한다면 앞으로 LG에너지솔루션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일주일 이내에 가능한 오늘과 다음 주 월요일 중에 포지션을 좀 정리하시는 그런 전략 취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좀 견해를 밝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오늘 이제 뭐 코로나 관련주들이 오늘 우리 시장에서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자, 어제는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강세였다면 오늘은 자, 골판지 제조 업체들이 좀 전방위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지 종목들, 골판지 관련주들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이제 코로나 관련주들, 진단키트 관련주들 어제 고가에 또 추격 매수 진행하신 분들은 오늘 시젠, 엑세스바이오, 슈마시스, PHC 전방위적으로 지금 좀 물리는 그림이 좀 나타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오늘 코스닥 거래대금 상위 첫 번째 1등을 기록하고 있는 슈마시스 보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셀트리온에다가 이제 납품을 했고, 셀트리온이 미국에 또 수출을 한다라는 이슈가 더해지면서 이 거래에 연속적으로 매기가 강하게 유입됐는데, 오늘 고가에서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매수세와 거래량이 터지지 않으면서 고가 음봉권의 차익 시장이 떨어지는 듯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게 개미를 털기 위함인가, 아니면 정말 차익 시장이 떨어지고 있는 것인가, 이거는 제가 딱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과거에 저항 구간이었던 라인이 자 26,500원과 28,000원 라인입니다. 자, 여기서 저항 맞고 떨어지자 주가가 만원대까지 11,000원까지 마이너스 60%. 또다시 여기서 우리 저항 받고 떨어지자 또다시 저가 13,000원까지. 자,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60%가 조정을 받았던 과거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력한 저항 라인을 최근에 뭘 동반하면서 거래대금을 동반하면서 뚫어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뚫어낸 시점부터는 이 26,500원과 28,000원 구간이 여기가 비교한 과거에는 저항 구간이었지만 지금은 이제부터는 지지 구간으로 바뀌게 됩니다. 현재가 이제 31,000원 기준으로 해서 밑으로 28,000원 그리고 26,500원 구간을 깨지 않는다면 아직까지는 추세 이탈이 아니다라고 저는 이제 전망해 드리도록 하겠고, 신규 확진자가 지금 2.6만 명, 2.8만 명 신규 확진 발발하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이게 지금 3만 명 돌파하는 모멘텀, 4만 명, 5만 명, 6만 명, 10만 명까지 이렇게 증가해가는 과정 속에서 신규 확진자가 증가하는 그 곡선을 그리는 과정 속에 진단키트 더 잘 팔릴 거라는 그런 기대감과 매수세의 유입이 강하게 좀 들어올 수 있고요. 실제로 여기를 뚫어냈을 때 저는 이제 새로운 역사가 또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이제 시젠이라는 기업의 이제 직전 고가 돌파 패턴을 보고 가도록 할게요. 여기서 저항받았던 구간을 거래대금 수반하면서 뚫어내자 여기서 이게 7만 원짜리가 단기간에 이제 140% 가까이 지금 폭등합니다. 자, 7만 원을 뚫어내자 6만 원, 7만 원 매물을 딱 뚫어내는 순간부터 16만 원까지. 한 달 정도 강하게 치고 갔었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슈마치스도 자, 직전에 고가 라인들 돌파 못할 것 같았지만 돌파를 했고, 오늘의 조정은 사실 거래대금이 너무 미비해서 이게 정말 개미 털기 위한 의도적인 그냥 눌림일지, 아니면 정말 여기서 끝난 건지, 이거는 우리가 추적을 해야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일봉상 28,000원 그리고 분봉상 26,500원. 자, 우리가 분봉상으로도 이 구간이 주요한 지지 구간이죠. 자, 여기 시초 거래대금 수반하면서 갭으로 뛰었기 때문에 이 시초 갭을 잘 유지하면서 저점 다지는지 체킹하시고 여기를 깨지 않을지, 저는 목표가 이제 39,000원, 4만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과거에 이제 28,000원짜리가 자, 지금 15,000원까지 마이너스 40% 가까이 조정을 받고 여기서 막대한 매기가 유입이 됐기 때문에 여기를 돌파한 힘을 우리가 가능한다면 위로의 목표가 이제 4만 원 구간까지 여기서 이제 이탈만 하지 않으면 추가 시세 분출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겠나라는 개인적인 견해를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신규 상장 종목 스코네 이지트로닉스 이런 종목들도 강세인데, 자, 경남제약 종목 보겠습니다. 자, 코로나 이제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오늘 이제 포장재 관련주로 좀 수급이 많이 빼앗기면서 약세를 보였는데, 이 종목은 강세입니다. 이 종목이 왜 강세인고 하니, 자, 실적 좋아진 건 없습니다. 이게 여기서 거래 정지됐다가 이제 풀렸고, 방탄소년단을 광고 모델로 하면서 레모나를 팔아서 주가가 올라가는 듯 했는데 실적이 좋아지지가 않아가지고 이게 또다시 주가가 바닥을 쳤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자, 고가 15,000원 대비해서 우리가 3,000원까지 마이너스 80%가 조정을 받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거래대금을 막 늘리면서 이제 진단키트 관련주로서의 시세가 좀 분출되는 모습입니다. 제가 어제 공개 방송에서도 이야기를 드렸다시피 경남제약 여기 6,500원까지는 갈 거다. 근데 정확하게 아침에 도달을 했고요. 여기를 뚫어내는 모습이 나타나면 저는 위로
7,500원에서 8,500원. 자, 여기까지의 추가 상방이 열려 있다라고 어제 공개 방송에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6,500원 돌파하느냐 여부를 좀 잘 체킹을 해주시고, 장기 평 라인 때의 매물대를 소화한다면 이 직전에 이 고가 라인들을 돌파한다면 그 위로 상방이 7,500에서 8,500까지. 과거의 이 저항 라인 때까지 추가 상방 상승 가능성이 좀 높게 예상이 된다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일단은 경남대학이 새롭게 이제 진단키트 관련된 이슈를 붙이면서 3거래일 연속적으로 강하게 매기가 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뭐 소위 말하는 전문 용어로 뭐 영화 작전과 같은 그런 움직임들이 바닥에서 유입이 되고 있는, 누군가가 주가를 의도적으로 강하게 들어올리고 있는 그 힘의 크기가 굉장히 좀 상당하기 때문에 위로 이제 6,500원에서 8,500원까지 상승하는 과정에서 보유자분들 분할 매도 관점으로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밑으로는 현재 구간 일봉상으로는 5,600, 5,800 일봉상, 그리고 분봉상으로는 5분봉상으로 보겠습니다. 자, 상한가를 기록한 캔들의 이제 종가와 그리고 오늘의 시가, 자, 5,300에서 5,800. 대충 뭐 짧게는 5,600, 5,800, 마지노선 5,300원 구간, 깨지 않는 선에서만의 추가세 6,500에서 8,500까지 분할 매도 관점으로 경남대학 종목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시그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뭐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지금은 포장재 관련주들이 또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여러분들 2년 넘게 경험하셨듯이 다음에는 뭐 손실정제, 다음에는 뭐 언택트 비대면, 다음에는 교육주, 다음에는 무슨 주, 다음에는 백신, 치료제, 다음에는 또다시 진단키트 관련주, 우리 코로나 계속해서 테마 돌고 돌 겁니다. 그래서 신규 확진자 상승하는 곡선에서의 코로나19 관련주들 계속해서 순환시팅 돌 거니까 그 부분들 우리 참고해서 매매 전략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민경철 전문위원과 함께 개장 종목들 시그널 챙겨 듣고 돌아왔습니다. 계속해서 코스피 코스닥 상승세를 유지해주고 있고요.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점 참고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주자 임찬우 전문위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거를 연속으로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과는 좀 다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오늘 개장 어떻게 좀 대응하면 좋을지 살펴주시고 종목별 시그널도 챙겨주시죠. 일단 오늘 개장 어제 갭상승 이후 오늘 미국 영향보다는 같이 상승해주고 있는데, 반대로 상승해주는데 충분히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이랑 기관이 좀 들어와주고 있으면서 하락했던 모멘텀이 어느 정도 상승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보고 있지만, 그래도 다음 주에 한번 눌림이나 이런 모멘이 조금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지금 반등이 나왔다 해도 지금 충분히 아직 수급이 부족하다. 그래서 조금 다음 주에는 조금 조심해서 매매를 하자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오늘 주했던 종목은 일단 첫 번째로 자이언트 스텝입니다. 자이언트 스텝을 준비했는데, 자이언트 스텝 같은 경우는 광고 VFX랑 영상 VFX 및 리얼리티 콘텐츠 개발을 하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주로 아날로그 시대 디지털에서 이제 새로 미디어 디지털 시대를 오면서 결과물과 클라이언트 소비자한테 이제 맞춤형 컨설팅 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이를 통해서 이제 그래픽이 어느 정도 좋게 발달하면서 추가적으로 이슈가 좋다라는 면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버추얼 프로덕션 솔루션이라고 해서 대화 및 반응형 이제 버추얼 OS를 제작하고 있던 사업을 추가적으로 하고 있다 면을 좀 봐주시고요. 일단 이 회사는 리얼리티 콘텐츠를 조금 개발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하이브리드 리얼타임 렌더링 솔루션과 버추얼 캐릭터 그리고 버추얼 프로덕션, 그러니까 스튜디오 사업을 이제 주로 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메타버스에 진출을 하겠다라는 게 이 회사의 포부입니다. 지금 일단 2025년 14조 규모의 이제 메타버스의 이쪽 시장을 노리고 있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포부를 가지면서 이제 시장에 계속 진출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버추얼 캐릭터가 이제 계속 생성이 된다는 거를 이제 어떤 거를 보시면 되냐면, SM 엔터테인먼트 걸그룹의 에스파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그 그룹에서 이제 활용하는 이제 3D 캐릭터들을 여기서 만들었다라는 면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실시간 렌더링 기반으로 리얼타임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다는 강점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그 SM이랑 이런 여러 가지 3D 관련해서
다양한 이제 엔터테인먼트나 이제 회사들에게 이제 이 점을 이제 강조를 하고 있고요. 많이 팔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수익이 계속 증가할 수 있다라는 면을 조금 더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M&A 통한 이제 성장으로 메타버스 사업에 조금 더 이제 활력을 줄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 뭐 좀 안 좋은 뉴스가 계속 나왔어요. 어제도 그 메타라고 하죠. 이제 페이스북이 이제 어제 급락을 하면서 나스닥 시장에 엄청난 좀 영향을 줬지만, 그래도 충분히 이 종목 이제는 메타버스가 꾸준히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갖고 왔습니다. 일단 보시는 것처럼 매출 추이도 어느 정도 계속 상승하는 추세를 볼 수 있고요. 연간 부분별 매출 추이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런 면을 조금 봐주시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보시면 자이언트 스텝이 지금 말씀드렸던 에스파 관련해서 이런 캐릭터나 다른 이제 자이언트 스텝에서 이런 다양한 캐릭터를 갖고 있다. 그리고 지분도 네이버랑 우리 사주 등 조금 튼튼한 기관들이 이제 갖고 있다. 회사랑 기관들이 갖고 있다는 점을 조금 더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차트를 보면서 조금 설명해 드리면, 일단은 지금 자이언트 스텝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일단은 메타버스 관련해서 어느 정도 크게 이슈가 있었다가 지금 어느 정도 싼 고점을 만들고 나서 배당락이랑 권리락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 쭉 조정을 받고 있고요. 최근에 또 무상증자가 나오면서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 기술력이 충분히 있는 회사다라는 면을 조금 더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기 봐주시면 한번 이 회사가 메타버스랑 연결됐을 때 강한 상승이 나왔다는 거를 다 아실 거예요. 어느 정도 이제 5만 원에서 이제 지지를 했어야 되지만 무상증자 이슈로 인해서 하락이 나왔다. 하지만 이 회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이제 사업이나 M&A를 통해서 회사의 가치는 높아지고 있다라는 면을 조금 더 봐주시고요. 아무리 그 지금 외국에서 실적에 좀 메타버스가 안 나온다고 해서 이게 진짜 안 간다는 건 아니죠. 조금 조정을 받고 시장에서 조금 외면을 받을 뿐이지, 충분히 기술력 있는 회사들은 조금 지나면 충분히 반등이 가능하다. 네, 그 면을 조금 봐주시고요. 아직은 관망이다.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바닥을 한번 찍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35,000원 바닥을 한번 더 찍든지 아니면 4만 원 부분에서 정확한 지지를 받고 올라갈 건지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방향성이 조만간 나올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왜냐면 일단 거래량이 앞에 터진 거와 비해 아직 거래량이 적다. 이 면을 좀 봐주시고요. 충분히 이 회사 기술력이 있으니까 관심 있게 봐주시는 걸 조금 더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종목을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종목도 메타버스 관련된 회사인데요. 덱스터라는 회사를 갖고 왔습니다. 덱스터라는 회사는 많은 아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신과 함께라는 그 영화를 만든 회사예요. 그리고 승리호나 다른 기타 이제 3D 관련 이제 좋은 영화를 많이 만들었던 회사인데, 이 회사는 주로 영화나 CF, 무비 등을 이제 모든 영상 콘텐츠의 시각적인 VFX를 이제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주로는 이제 영화 제작이나 드라마 제작에서 이제 조금 고품질의 이런 VFX를 제작해서 납품하고 있는 회사고요. 국내 1위 업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2018년도 영화 제작사 덱스터 픽처스를 만들면서 다양한 아까 말씀드렸던 영화들을 좀 만들고 있고요.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제 블라드 그 스튜디오라고 해서 CJ ENM과 이제 협업을 조금 더 확대했다라는 면을 조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CJ ENM이랑 옛날에 어느 정도 이제 지분에 대한 것도 있었지만 어느 정도 전개가 되었지만 그래도 이 부분이 이제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CJ ENM과 좋은 영향적으로 이제 사업을 개발할 수 있다라는 면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현재 제작 중인 작품이 SF 영화 더문이라는 작품이 있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VFX 사업을 이제 추진하고 있고 버추얼 프로덕션을 추가적으로 계속 진행하고 있다라는 면을 좀 더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신사업 확대를 해서 미래 먹거리를 확보한다고 하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이 회사도 버추얼 스튜디오와 버추얼 캐릭터 그리고 NFT 사업을 추가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면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1년 11월 개관 이제 버추얼 스튜디오가 이제 개관을 했는데 D1이라는 부분에서 이제 버추얼 스튜디오가 프로젝트 사업을 추가적으로 이제 진행을 하면서 2023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이 사업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을 수 있다라는 보면서 이제 사업의 가치는 850억 이상이 될 거면서 이제 추가적으로 어느 정도 신사업에 진입할 수 있다라는 면을 좀 봐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드라마, 이제 게임이나 이제 시네마틱 광고에 대해서 이제 영역을 확대해 나오고 있어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많이 아시다시피 기술력이 정말 좋은 회사입니다. 기술력이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충분히 어느 정도 콘텐츠 개발이나 이런 쪽으로 이제 어느 정도 광고나 게임 이쪽으로 충분히 영향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좀 더 봐주시면 좋고요. 조금 악재라고 볼 수 있는 게 전환사채가 조금 있어요. 전환사채가 있긴 있지만 이번에 4월달 정도에 이게 만기가 된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꾸준히 관심 가지면 좋다라는 면을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일단 보시면 부분 매출 같은 경우도 투자 제작 수익보다 VFX 제작에 조금 더 많이 가 있다. 그리고 이제 대표인 김용화 씨 말고 이런 CJ E&M 여기 지분도 있죠. 기타로는 좀 이런 부분이 있고 매출 부분에서도 추가적으로 아까 신사업이나 이런 영화 제작 쪽으로서도 계속 매출이 나올 수 있다라는 면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영화 같은 경우도 더문 여기 제작하는 거에 대해서 이슈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차트를 조금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차트 같은 경우도 추가적으로 이 종목도 거래량이 터진 거에 비해서 많이 조정이 왔어요. 충분히 어느 정도 고점을 만들어 주고 나서 많이 내려왔습니다. 많이 내려왔고, 근데 내려오면서 거래량이 터진 게 아니라 그냥 조정 없이 그냥 거래량 없이 쭉 내려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리를 이제 잡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충분히 아직 좀 더 자리를 잡는 거 보면서 지수 영향 보면서 보는 게 좋고요. 추가적으로 반등이 가능한 종목이니까 19,500원 정도에서 이제 어떻게 이 양봉이 나오면서 진행 흐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기술력이 있으니까 이 회사도 아까 말씀드렸던 자이언트 스텝과 같이 이제 연결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어쨌든 오미크론이 많이 나아지고 있다. 확진자는 증가하지만 그 경상 이제 심각한 환자들은 좀 덜하고 있다라는 면을 조금 더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쇼박스라는 종목을 좀 준비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영화나 이제 제작 투자를 주로 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메가박스를 J 콘텐츠에 이제 매각을 하면서 주로 영화 콘텐츠 사업으로 이제 집중을 하고 있는 회사예요. 또 추가적으로 이제 홈쇼핑 사업도 조금 추가해서 나가고 있는데 작년에 일단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이랑 재작년이죠.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 영화 시장에서 조금 많이 적자를 봤던 회사입니다. 하지만 이번 6일날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조금 더 호재성 뉴스가 있다라는 면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를 통해서 일단 올해 극장 개봉 라인업이 나름 괜찮다라는 면을 조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코로나19 영화 여파로 이제 영화관 가는 이제 수는 좀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이 회사는 영화관에서 이런 콘텐츠나 다른 이제 OTT 쪽으로도 이제 충분히 회사가 괜찮으니까 그 점을 조금 봐주시면 좋고요. 최근에 비상선언이라는 영화가 조금 오픈이 된다고 해요. 이 오픈도 이제 다 찍어놨던 영화고 압구정 리포트나 이런 휴가 그리고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 등 이런 영화 대작적인 영화들이 조금 많이 나온다.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웹툰 기반으로 이제 좀 많이 제작을 하려고 해요.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지금 우리 학교는인가 그 드라마가 하나 있는데 그 드라마가 조금 이슈가 되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오징어 게임처럼 많이 흥행을 하고 있다. 이 점을 좀 봐주시면서 이 회사가 앞으로 추가 진행하는 웹툰적인 이제 영화나 이런 쪽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차트를 조금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차트를 보면 일단 쇼박스 같은 경우도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크게 조정이 왔었습니다. 물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크게 시장에서 항상 움직였던 종목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오미크론이나 이제 코로나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좀 이제 완화가 된다 했을 때 충분히 저점을 딱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충분히 다시 한번 수급이 울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갖고 왔습니다. 일단 2021년 1월에 조금 이제 완화된다고 해서 잠깐 올랐다가 다시 쭉 빠졌어요. 그리고 다시 또 완화가 된다, 이 시장 다시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다시 올랐다가 다시 한번 조정이 왔는데,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저점은 제가 봤을 땐 4,000원 부분이 잘 잡혀 있다. 4,000원만 이탈 안 한다고 하면 이 종목 충분히 다시 반등 가능하니까 일단 어제 오늘 반등 나오면서
이제 조금 어느 정도 차트의 자리를 잡고 있다라고 하면서 조금 볼 수 있고요. 추가적으로 거래량이 조금 동반을 해줘야 되는데 아직은 그 정도까지 이제 시장의 여파는 없다, 수급은 없다라고 보고 있어서 아직은 그냥 관망 상태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5,000원에서 이제 거래량이 동반되고 있을 때 그때 조금 오미크론 완화랑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됐을 때 그때 정도에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으로 오늘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임찬우 전문위원과 함께 종목별 시그널 챙겨 듣고 돌아왔습니다. 이런 장세 속에서 어떤 종목을 좀 눈여겨보면 좋을지 체크를 해주신 것 같고요. 시장은 계속해서 상승세를 유지하고는 있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탄력이 좀 떨어지면서 0.3%대 상승으로 좀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오늘 장 끝까지 성공 투자하시고 금요일장이기 때문에 거래가 좀 떨어지면서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을 사칭하는 1:1 유사 수신행위가 성행하고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라겠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무관하고 타사 유사 명칭에도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